자, 이제 제3강 삼각형의 외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죠. 삼각형의 외접원과 외심의 관계입니다. 이 외접원이라는 건 이제 세 꼭지점을 그대로 다 지나는 그 원을 말해요.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그대로 다 지나는 원.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외접원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합니다.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, 그것이 외심이다. 자, 교재에서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.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원 O 위에 있을 때 그랬어요. 그러니까 세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, 같은 말이죠. 원 O를 삼각형에 외접한다 라고 한다. 원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겁니다.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삼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거죠. 그죠? 원이 외접한다, 삼각형은 내접한다. 이렇게 얘기해요. 바깥쪽으로 접한다, 안쪽으로 접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, 이 외심을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바로 외심이다.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이 외심을 어떻게 찾냐면 이 방법으로 찾아요. 자, 삼각형이 있으면 세 변, 각 변을 갖다가 수직 이등분한다. 그러니까 변의 중점을 찾아가지고요. AB의 중점은 이거, AC의 중점은 이거, BC의 중점은 D, 그러니까 E.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변에서 이 변과 이 점에서 이 변하고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을 그는 겁니다. 이렇게 수직이 되게 선을 그어요. 세 개의 선을 긋겠죠? 이 점에서도 선을 그어요. 이렇게 이 점에서도 선을 그어요. 그러면 그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자세한 증명은 사실은 여기서 생략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넘어갈게요. 그 세 직선이 만나는 점, 그걸 우리가 외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. 왜 그것이 외심이 되느냐? 바로 그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기 때문입니다. 이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삼각형을 말하자면 외접하는 그런 원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점이 외심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요 지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있죠?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왜 다 똑같은가? 이걸 증명해야 돼요. 그것만 증명이 되면 어떻습니까? 이게 외접원의 중심, 즉 외심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 증명 방법은 이렇습니다. 요 점, 그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세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. 그럼 그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. 선을 그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형 이렇게 둘이 합동이 된다. 왜 합동이 되겠습니까? 바로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배운 그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일단 아까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으로 그었다 그랬죠? 그러니까 직각이겠죠? 얘도 직각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 공통이 된 거죠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제 공통변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뭡니까? 얘랑 얘는 길이 같겠죠? 딱 중점에서 그은 거니까. 그럼 이거는 SAS 합동이 되는 거지. 그죠? SAS 합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고 얘하고 길이가 같은 거죠. 자, 이건 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도 아니네요. 보니까. 그죠? 뭐죠? 그냥 일반 삼각형 합동 조건을 쓴 거예요. 단지 요 각이 직각인 것 뿐이지. 그래요? 그래서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서 얘랑 길이 같다는 게 증명됐다.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두 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얘 공통이고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직각으로 같고 그러니까 얘하고 둘이 합동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같다.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삼각형 이 한 쌍도 합동이다.
그래서 얘랑 길이 같다.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길이가 다 같아진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뭐야?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렸을 때 세 꼭지점을 다 지나게 되는 외접원이 되고, 따라서 얘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해되겠습니까? 자,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.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밑에 보면 요 삼각형이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다. 이건 당연하겠죠. 길이 같으니까.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이건 뭐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.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인데요. 이 예각 삼각형, 직각 삼각형, 둔각 삼각형이 각각 뭘 얘기하는 건지는 다 알 겁니다. 자, 근데 이 예각, 직각, 둔각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이 외심의 위치가 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. 일단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이 외심이 존재합니다. 그런데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해요. 그리고 직각 삼각형은 내부도 외부도 아닌 빗변에 존재합니다. 근데 딱 빗변의 중점에 이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.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. 자, 그 예각 삼각형의 경우, 그러니까 세 내각이 다 90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, 위에서 이제 그려본 것처럼 뭐 이 삼각형의 내부에 안쪽에 이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있다. 이거는 할 수가 있는데, 둔각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 그려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둔각 삼각형이 있다고 쳐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외심을 찾기 위해서 세 변에 각 변에 이제 중점을 찾아가지고, 그죠? 각 변에 중점을 찾았어요. 중점을 찾아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.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긋고, 그 다음에 얘도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,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.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하는데, 이 만나는 점이 어디겠습니까? 바로 요 가장 큰 각, 즉 둔각의 반대쪽에 있는 변, 대변이죠. 그 변 바깥쪽에서 이 외심이 생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요 그림이죠. 그래서 요 외심을 찾았으면 이 외심에서는 말이죠,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당연히 다 똑같습니다. 그 내용은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. 길이가 다 똑같다. 그래서 얘를 가지고 원을 그리면 이 세 꼭지점을 다 지나게 된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요겁니다. 그러면 내각, 예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닌 직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?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된다. 자,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. 그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변에 이렇게 중점, 각 변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요 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빗변의 중점이죠. 이건 뭔가 그나 마나가 되는 거지. 자, 요 사실이 특히 중요합니다.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. 그리고 요 점에서는 당연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세 길이 같다는 것도 문제에서 자주 활용이 됩니다. 되시죠? 자, 그 밑에 참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.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. 그래서 예각이나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,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길이가 바로 지름이 되기 때문에, 그죠? 얘가 바로 지름이 돼요. 그래서 요 반지름은 빗변의 길이의 절반이다.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해되시죠? 자, 요 외심에 관한 내용 좀 암기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. 몇 가지 좀 외우고 가세요.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빨간 밑줄 친 부분, 이런 것들 좀 다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. 자,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, 자, 정리되셨으면 그 다음 외심의 응용으로 한번 넘어가죠. 자, 이번엔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을 보겠습니다.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, 점 O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, 삼각형 ABC가 있고 O가 그 외심일 때, 여기 지금 그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?
맞아, 외접원의 반지름들이 되죠. 자, 그러면 얘네 셋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. 앞에서. 그죠? 근데 그 이등변 삼각형에 그 밑각 있죠. 얘 둘이 같은 거. 요 세 종류가 나오겠죠. 그러니까 x, y, z 세 종류의 밑각이 나올 텐데 그거의 합은 90도다.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? 당연하죠. 요거 세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될 텐데 같은 게 다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같은 게 다 두 개씩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절반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요 각은 x 플러스 z고 요 각은 xy, 요 각은 zy 두 개 합친 거니까 결국 이 세 각을 다 합치면 2배의 xyz의 합이고 따라서 xyz의 합은 90도다.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. 이건 쉽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. 삼각형의 이제 외심을 우리가 찾았잖아요. 그러면은 요런 겁니다.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. 결론이 뭐냐면 이 외심으로 인해서 각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긴단 말이죠. 그 이등변 삼각형 하나 이제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 각이 하나 생기는데 둔각이겠죠. 이 각은 요 둔각의 반대편에 있는 요 변에 대한 대각. 저 위에 있는 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얘기합시다. 요 위에 있는 각의 크기의 2배가 된다. 항상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각은 요 각의 2배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요 각은 요 각의 2배가 되는 겁니다. 그 위에 있는 거. 자, 이렇게. 그 왜 그러냐?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옆에 나와 있어요. 여기다 선을 쭉 이렇게 그어요. 그어 놓으면은 요 삼각형에 대한 외각이 얘가 됩니다. 그죠? 근데 얘는 얘하고 얘의 합이에요. 그죠?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그래서 얘네 둘 합친 겁니다. 근데 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아까 같다 그랬잖아요.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같다. 이걸 이제 까만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까만 점으로 까만 점 두 개에 해당하는 게 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서도 얘랑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각이 같은데 요 흰 점으로 표시된 요거를 두 개 더한 게 바로 요 각이 됩니다. 요 외각. 그죠? 요 삼각형의 외각이죠. 그럼 이제 요거 없애고선 생각해 보세요. 요 각의 크기라는 건 뭐예요? 까만 점 두 개, 흰 점 두 개니까 까만 점 하나, 흰 점 하나로 구성된 A라는 요 각의 딱 2배 크기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건 꼭 A가 아니라 B나 C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에 항상 2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. 이걸 꼭 기억하세요. 자, 밑에 참고 내용 보겠습니다. 삼각형 ABC의 외심 O와 각도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외심 O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선분 OA, OB, OC를 각각 긋고 다음을 이용한다. 뭘 이용합니까? 요 세 길이가 똑같다.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.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게 중심입니다. 사실은 이 내용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뒤에 보면 이걸 이제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이제 유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시정지 하시고 정리되면 넘어가세요.